안녕하세요. 강남인강의 사랑스러운 제자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자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명쌤이랑 놀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노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엔 놀면서 법이라는 것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언제나처럼 명랑하고 명쾌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법에 대해서 놀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법이 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식상한 주제지만 법이 뭔지는 알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바르게 산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 없으면 대부분 복잡한 사회에서 못 살아요. 그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과 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법이라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제가 법을 몇 가지 보여주려고 준비했어요. 첫 번째 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요거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뜨끈뜨끈한 법입니다.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하위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도로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교통과 관련된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초록불에 사람도 보행하고 자동차도 운행하는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은 이제 건널목에서 바라보는 쪽에 횡단보도 반대편에 지금 신호등이 무슨 불인가 색깔을 보면서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주행을 할 때 자기가 보는 전면에 있는 신호등에서 자기가 갈 방향에 초록불이 켜졌을 때 가는 거야. 그런 게 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인데요. 이 민식이법, 하준이법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은 이제 가까이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요.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의해서 민식이라는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교통법 현행 법안의 문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속도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긴장하고 보호의 의무를 잘 지킬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과가 돼요. 하준이법이라는 것은요,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놀이공원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두었던 좀 이렇게 경사가 진 그 길에 세워두었던 차가 굴러 내려와요. 그 차를 채 보지 못하고 최하준 학생이 사고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을 따서 하준이법이라고 붙여진 건데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죠.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 안내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도 일부 개정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법보다 상향,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 자동차가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주차를 안 하는 바람에 경사진 곳에서 뒤로 굴러오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스쿨존 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이 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법. 이거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두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에 딱 해당하는 그런 법일 텐데 이 보호법에 준해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셧다운제라는 것도 시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몇 시 이상이 되면은 이제 게임 같은데 여러분은 로그인을 못하는 그런 제재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PC방 같은 데도 밤 12시 넘으면 보호자 없이 그냥 들어가서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또 다른 법으로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여러분이 이 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8살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못 살아요. 아, 나 초등학교 입학 안 할 거야. 8살 되면 입학하라고 입학 통지서가 집집마다 날아와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8살 된 걸.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취약 통지서 다 배송되고 그거를 받아본 부모님께서 집에서 가까운 이 학교에 너가 배정될 예정이겠구나.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붙잡고 가갖고 아마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고려해서 초중등 교육법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안이 제시가 된 건데 미취학 결석 3일째부터 연락을 하고 가정 방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 얘가 지금 취약 연령이라서 취약 통지서가 분명히 집에 배송이 됐어. 근데 취약을 안 해. 학교에 안 와. 왜 그래? 3일째부터는 최소한 집에 연락을 하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해야 함.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 교사가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라는 안이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죠.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긴급 토론회가 2015년도에 열렸던 그 화면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면서요.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게 단계적으로 되고 있죠. 고3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공짜로요. 여러분 삶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가? 법이 일상생활과 법을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법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초중등 교육법, 의무교육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취약 연령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취약해야 돼요. 학교에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소년 보호법, 학교 주변에는요 유해 환경을 만들어두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학교 급식법, 급식에서 뭐 어떤 식재료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 등등이 학교 급식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르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안 와닿을 것 같은 그런 법으로 민법, 혼인신고.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종이에다가 우리 부부임 라고 문구 써갖고 어디에 제출했다라고 해서 혼인신고에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민센터, 뭐 구청 등에서 만들어 놓은 혼인신고서에 작성할 내용에 다 칸을 채워야 돼요. 그게 접수되고 처리가 돼야지 법적으로 부부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의 재산을 받을 때에도요, 이 민법에 해당하는 유산 상속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근로기준법, 일할 때 적용하는 기준되는 법입니다. 근로시간 어떠해야 된다, 취업 연령은 어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취업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보호자의 허락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앞에서 이미 봤던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도로교통법 안에 포함이 되면서요. 더욱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법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많은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포함한 우리들인데 법은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이런 게 다시금 확인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회 규범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사회 규범이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 지켜야 할 것들을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거 지킬 거야. 뭐 작심삼일 해갖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개인적인 기준은 사회 규범이라고 칭하지 않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면서 야 우리 이거 지키자라고 정해놓은 걸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데 법도 그 중에 하나죠. 법도 사회 규범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사회 규범들과 법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회 규범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거 소중한 약속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약속이 적혀져 있는 그런 바위가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보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걸로 봐서 특정 신을 믿는 종교 관련된 규범이겠죠. 기독교 규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거를 꼭 지키도록 해라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그 계명을 받고 이렇게 놀라 있는 뒷모습이 그림에도 들어가 있는데 종교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규범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규범을 따르겠죠. 그 종교를 믿지 않아. 그럼 그 규범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특정 종교 관련해서 지켜야 될 규범으로 종교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10계명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대체로 일요일이죠. 시간 맞춰서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곤 합니다. 그런 것도 종교 관련된 규범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을 내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성인이 되면요. 11조라고 해서 자신이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냅니다. 그게 바로 종교 관련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규범을 실천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규범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면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머 설날인 것 같아요.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배하는 법도 남자 여자 정해져 있다.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근데 잘 요즘은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설날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설날마다 누구나 이거 지키지 않나? 그래서 왠지 설날에 후더럽게 세배를 안 하면 찜찜하고 내가 오늘을 잘못 보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것도 한국 사회에서요.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 규범입니다. 이것도 규범이야. 또 다른 규범. 지하철 타면 혹시 핑크석 보신 적 있어요? 핑크 좌석. 임신한 사람을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 좌석이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에는 전석이 비어져 있어서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하철을 탔어. 좌석이 다 찼는데 이석만 비어 있어. 사람들이 막 저기 내가 앉고 싶은데 어떻게 앉으면 안 되려나. 앉는 사람도 있어요. 앉는 사람도 있는데 앉아놓고도 되게 자불안석이라고 그러죠. 불안한 거죠. 내가 괜히 앉았나. 에휴 정말 눈 감고 잠이라도 자는 척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도덕 규범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걸 도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이 좌석은 아무리 힘들어도 비워놔야 합니다. 라는 게 이제 사람들 양심으로 마음 한켠에 자리 잡혀져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비록 앉았지만 그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르는 거죠. 야, 너 임신 안 했잖아. 야, 너 심지어 남자잖아. 야, 너. 이런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사람들이 막 대놓고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끌어내갖고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정말 임신도 안 해놓고 저기 임산부석인데 비워놓지 않고 가서 앉다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로부터도 여기에 함부로 앉으면요. 앉지 말걸. 결국엔 일어나요.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에 뻔뻔하게 앉아놓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면 인간이 덜 댕겨.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규범. 여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칭해지는 구역 내에서는요, 반드시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이상으로 속도를 냈을 경우에 이제 과속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단속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에는요, 법에 정한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해요. 그 벌금 딱지라고 하는 게 집으로 날아와요. 어차피 차량 번호 딱 조회되고 조회된 차량 번호에 차주가 어디 사는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날아옵니다. 싹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 지켜야 될 규범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규범이죠. 두 번째는 관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 관련된 규범이고요. 마지막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적혀지는 내용이란 말이야. 법 규범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최소 4가지가량 돼요.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습이라고 하는 건 설날에 세배하는 것 같이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주, 관혼상제라 그래서 혼례 때 어떠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 걸 상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상례 때 어떠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사 지낼 때에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설날에 세배하고 이런 게 관습과 관련된 사회 규범입니다. 그리고 종교, 특정 종교에서 지켜야 되는 교리, 계율이죠. 불경에 따른다, 십계명을 따른다, 일요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고 헌금을 낸다. 이런 게 이제 종교 관련된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도덕,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제 아랫사람이 어른을 공경해야 돼.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석에 함부로 앉지 말아야 돼. 임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핑크 좌석도 비워놔야 돼. 이런 게 도덕 관련된 우리들이 지키고자 노력하는 규범들이 되겠죠. 마지막 법.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놀자 특강으로 알아볼 주인공이 될 텐데요. 이 법이라는 건 국가가 정해놓고 꼭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사회규범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안 지킨다라고 해서요. 경찰에 체포되거나 나라에서부터 벌금을 내시오라고 딱지를 우리 집에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핑크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경찰이 데려다가 벌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설날에 세배를 안 했어. 그냥 설날을 제대로 못 보냈나 혼자 깨름직한 거지. 부모님이 나를 경찰서에 끌고 가서 얘가 나에게 이번 설날에 세배를 안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기독교인이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의 가르침상 지옥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무언가 제재가 가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번 돈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10분의 1을 내지 않고 20분의 1만 몰래 속여서 냈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경찰이 와서 확인되었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을 내셨더군요. 같이 가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인공 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회 규범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제성.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 관련해서 제가 나라별로 이 법 집행과 관련해서 정의 여신상이라는 걸 또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 질서와 사회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적인 장치인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를 정의의 여신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정의의 여신상인데 살짝 다른 점은 있어요. 일단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벌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안 보겠어. 혹시라도 벌 받으러 온 사람이 내 친구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야. 그러면 제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벌을 받으러 왔는지 법을 어긴 자가 누구인지 보지 않고 공정하게 법에 따른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요.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정의의 여신상에 저울이 있어요. 그냥 저울이 아니라 양팔 저울이에요.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양팔 저울이잖아요. 이거는 형평성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형평성. 한쪽에는 잘못한 죄를 올려놓고요. 또 다른 쪽에는 이 잘못한 만큼의 벌을 올려놓습니다. 지은 죄와 받는 벌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잘못한 만큼만 벌을 주어야지 이만큼 잘못했는데 과하게 벌을 주는 것도 잘못이고요. 이만큼 잘못했는데 적은 벌을 주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잘못한 만큼의 벌은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가장 무시무시한 칼이라고 하는 건 안 지키면 찔러버리겠어. 안 지키면 안 돼! 강제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칼을 휘두르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요, 눈을 감고 계세요. 공정성을 상징하는 거죠. 뭐 천으로 가려. 그냥 눈 감으면 되지. 안 보고 할게. 자, 그리고 양팔 저울을 바탕으로 형평성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한쪽에 법전을 들고 있어요. 법전. 칼번호는 법전인데 이 법전을 통해서 여기에 적혀진 대로 이것을 기준으로 잘못한 만큼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하겠다. 규칙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좀 상징하기 위해서 법전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첫 번째 법 관련된 놀자 특강이 마무리되었어요. 이번 시간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법이 뭐야? 법은 국가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의 규범이구나. 근데 이런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법 어려워요. 그렇지만 쉽게 선생님이랑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열공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